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예, 이제 뭐 그 일상에서 다시 이제 시험 갈 때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셔야 되고, 교재는 기본서 113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요. 113페이지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3페이지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 공부했는데, 취득세는 과세 주체는 특광도, 특별시광시도고 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도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광도 이렇게 기억하시고, 취득세는 또 유통과정에서 부과되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고요. 취득세는 인세라고 그랬어요, 물세라고 그랬어요? 취득세는 인세, 물세예요. 물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합산과세입니까, 개별과세입니까? 물건 각각 개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죠. 실질과세는 측정되니까 사실주의 과세니까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됩니다. 또 취득세는 현황 부과니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것도 배웠고, 취득세는 여러분요, 취득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돼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취득세는 그래서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한한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고, 또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형식적인 취득은 취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신탁법에 의한 신탁사는 취득이에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할 때 수탁자, 믿고 맡은 것 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전환할 때 위탁자, 믿고 맡겼다 돌려받은 것 뿐이고, 또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신수탁자의 취득도 믿고 맡은 것 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결론 신탁법에 의한 신탁사는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탁자 지위 이전했을 때는,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요,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뭐 저당권, 이런 소유권 이해 권리, 또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과세한다고 속이는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령을 보면 사실상 취득령과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간주 취득령으로 나눠집니다. 사실상 취득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으로, 승계 취득은 유상, 무상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일치의 취득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 있어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는 과세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기양서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취득세는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부과되는 거 아니죠? 가액의 증가했을 때,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또 과점주주라는 자가 주식을 취득해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납세는 없고,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주식은 취득세상이 아닌데도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그죠? 그럴 때 과점주주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 몇 프로요? 50% 이상의 초과예요? 이상의 초과예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하고,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과점주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죠.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치니까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법인의 독과점목자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납세무가 있다 없다?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금이 있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비상장법인 설립할 건데 주식 살 거냐고 그랬더니 안 샀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비상장법인 주식을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세 과세상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공부했어요. 서울에서 뭐 팔고 내려갑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에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좀 쉬운 거 양식업권 취득해서 양식업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강원랜드 갔죠? 여행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양 리조스가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 드렸죠? 광학권 취득해서 인목을보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이런 것들 대상이 된다는 거. 토지,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합니다. 실질과 선익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저시설 나왔다. 항상 뭘 떠올려요?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 레저시설, 레저시설, 골프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 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 같은 거 자체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우리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자예요.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무자인데, 근데 건축물의 조작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돼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 말은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예요? 가설한 자예요? 주체구조 취득자 납세무자지. 가설한 자 X 그랬습니다. 토지 지목을 변경합니다. 차량 개장 및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될 때 누가 납세무자 되느냐? 지목 변경,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된 상속자 아니고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예요? 조합원.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 이런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 어쩐지 쉬운 거 같더니 자, 취득세 여러분 보시면 납세무자예요. 배우자 또는 직계 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배우자 직계 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가액 인정할 수 없고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취득세는 무조건 본다, 간주한다예요. 나중에 배우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추정한다고, 취득세에서는 본답니다. 그 다음에 단 대가액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될 때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대가 입증되는 경우로서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 배우자 직계 밀속 간의 취득도요. 어떤 경우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으로 취득한다거나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대가 입증되잖아요. 유상취득으로 보고, 또 대가 입증되는 경우로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또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환급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 그 다음에 상속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럴 때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등등 대가 입증되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그 다음에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도 설명했나요? 상속 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분할됩니다. 그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인데, 나중에 재분할이 되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됐을 때 막내한테 더 주잖아요, 형님들이. 그래서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상속재산 처음에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할 때는 상속취득인데, 상속 등이 된 후 나중에 협의해서 분할된 재산이 공동상속인의 협의해서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뭐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안내, 즉 상속계실이 속한다. 말일로부터 6개월인데요.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기 안내 재분할에 있고, 재분할
취득과 등기까지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보지 않는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뭐 이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관한 것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거 말씀했나요?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건 안 했구나, 여러분들은. 그 개정 내용이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교재가 됐습니다.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 취득식이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시 등 원칙 언제다? 계약상 잔금주기일. 명시가 안 됐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그죠? 또 언제나 항상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지기를 취득시하는 객관적 취득도 있습니다. 머리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어요? 국수, 공판, 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기를 취득시하고,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리고.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취득은 취득 시기가 매회 지급되는 계약상 연부금 지급이래요? 아니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래요? 예? 아니면 사실상 연부금주일이에요? 계약상 연부금주일이에요?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약상 연부금주일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언제다? 계약일. 증여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니까 계약일. 증여는 계약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속계실, 유증은 유증계실. 자, 증여는 계약일이고. 또 이런 날 이전에 당연히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를 바르면 등기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도 배웠어요. 유상취득이든 무상취득이든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 조서 등으로 입증되면 취득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자,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자, 계약 해제에 관한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취득세,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로 취득했을 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에요. 그 전에 뭐 사실상 생활하면 그날이기 때문에 빠른 날. 이거 했나요?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로 취득했을 때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안 했어요, 여러분들? 했은 것 같은데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자, 103페이지 안 했어요, 이거? 103페이지? 103페이지 3원시 취득이요. 103페이지 3원시 취득. 예? 했잖아요.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로 취득했다 그러면 원칙으로 언제냐면 이거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들. 나머지 이제 도시개발 사업 등에 있어 건축한 주택의 경우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과세표준을 공부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가격이 과세표준인데 취득세는 자, 신고 납부하는 세입니까? 누가 과표를 결정하느냐?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표하는데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말해요. 그래서 다시요. 이거 합쳐가지고 취득세 과세표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합니다. 그죠? 근데 신고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되거나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을 때 지자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요? 시가표준액으로.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거 시가표준액이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그러면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되는 가격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 시가표준액으로 오고.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관적 취득만 인정하는데 머리글자를 따서 국수, 공판법, 이 경우에는 부도 들어가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그 신고가액, 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다만 그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이것도 했나요? 2020년 개성세법인데 세무 소장이라든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자료가 있거나 또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들한 법률에 조사를 해봤더니 확인된 그 금액, 원래 신고한 금액과 다른 사실상 취득가액과 다른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요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아는 것 같으네, 여러분들? 예? 요 개정 내용이 여기 반영이 안 돼 있네.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안 한 것 같으네. 여기 없네. 자, 2020년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정세법 내용이 반영이 안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통해서
자, 보게 됩니다. 예, 자, 됐고요, 여러분들. 그건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 없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납부하는데 시가비생 관계없이 그때 사실상 취득가액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가 29회 시험 때 나왔었는데 이거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고 113페이지 펴놓으시고 문제 여러분들 오시면 문제를 풀어보셔야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고 안 받았어요? 자, 문제를 뭔가 그렇습니다. 자, 그 제가 지금 까불지 마라 웃기지 마라 얘기해드렸나요? 예? 안 해드렸어요? 아, 그 얘기는 안 해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 어떤 명절 때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어떤 주부가 그 자기 시댁에서 있잖아요. 신랑이 자기네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냥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 시댁에서 돌아오면서 사골국물 사골 왕창 사갖고 가지고 한 통 그냥 끓여놓고서 집 나가 버렸는데. 놀라가 버렸죠. 친구들하고. 그랬을 때 얘기입니다. 자, 일단 펴놓으시고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냉장고에다가 쪽지 하나 메모 하나 남겨놓고 친구들하고 놀러가 버렸어요. 뭐라고 써놨냐면 뭐라고 가버렸냐면 까불지 마라 이렇게 써놓고요. 아, 여러분들 명절 때 가족들한테 얘기하라고 제가 얘기해드렸어야 되는데 얘기 안 했구나. 자, 까불지 마라 이렇게 써놓고 쪽지 써놓고 메모해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놀러가 버렸어요, 친구들하고. 그랬더니 남편이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뭔 소리야 그러니까 자, 나오는 동안에 가스 조심하고 불 조심하고 지퍼는 함부로 내리지 말고 마누라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라면이나 끓여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돌아올 때쯤 돼가지고 남편도 집을 나갔는데요. 냉장고 바로 아래다가 쪽지 하나 써놓고 나갔어요. 뭐라고 써놓고 나가냐면 웃기지 마라 이렇게 써놓고 나갔는데 웃기지 마라.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부인이 또 전화했더니 남편이 네가 없으니까 웃음이 저절로 났고 기분은 대탓이 좋았고 지퍼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리고 올렸고 마누라 생각 하나도 안 났고 라면은 너나 끓여 먹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자, 까불지 마라 웃기지 마라 이거였는데 자, 문제 여러분 받으셨으면 문제를 봅니다. 이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했는 해설지를 1시간 끝나고 나눠드리려는 거였는데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자, 먼저요 여러분 1번 문제부터 한번 봅니다. 항상 문제 오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뭐 어쩔 수 없고요. 1번 봅니다. 취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X 이름들 실질과세상 원칙상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보지 않는다 X고. 2번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승계 취득하는 어권 광업권은 과세 대상이 된다. 맞잖아요.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같은 거, 소유권, 이해 권리,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승계 취득하는 어권, 광업권은 대상이 된다.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요번에는 안 했는데,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살짝 말씀드릴 건데, 어권, 광업권은요, 처음에 출원에 의해서 처음에 관계당국에서 서류 제출해서 처음에 원시 취득할 때 있죠. 어권 광업권을 그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대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승계 취득하는 어권 광업권 대상이 됩니다.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떤 간에 2번 맞죠, 여러분들? 3번입니다. 비상장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보유하는 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O, X요. X인데 뭐가 틀렸어요? 일단 과점주주 그러면 50% 보유 아니죠? 100분의 50을 뭐예요? 초과 보유해야지. 초과 빠져서 틀렸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자, 비상장법인 법인 설립 시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설립 시에는 납세 의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50을 초과로 돼 있어도 이 지문은 틀려요. 자,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 과점주가 됐을 때는 취득세 납세 의무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두 개 부분이 틀린 거고. 4번 봅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조합원이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조합원인데
비조번용 부동산,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비조번용 부동산 취득할 때는 자, 납세의무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조합입니다. 그래서 4번 X고요. 5번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니고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죠. 그래서 유상 틀렸습니다. 대가 입증되는 경우만 유상취득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X고요. 6번입니다. 지방세법상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 변경되는 것임. 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수탁자가 변경돼서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예? 신수탁자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식 취득으로 취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예. 7번이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예? 종류 변경,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는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지.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X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이요. 개인이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bil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로 한다. 구두로 물어봤었는데 제가 OX예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했다. 국수공판법 객관성 있는 거래죠? 자, 그러면 유상취득 매매로 유상취득했고 그러면 언제예요? 사실상 잔금지bil이잖아요.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예요? 등기일이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맞잖아요, 여러분들. 중 빠른 날 맞습니다. 그래서 8번 맞고요. 9번입니다. 직계 비속이 권리 이전의 등기가 필요한 직계 전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출지문인데. 예? X입니다. 교환은 대가 입증이 되는 경우죠? 교환은 대가 입증이 되니까 배우자 직계비속 간에도 뭐로요? 유상 취득한 것을 본다. 포인트는 이거 나오면 유상 취득을 보느냐 무상 취득을 보느냐가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배우자 직계비속의 부동산 취득했을 때는. 그래서 이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9번 X고 10번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상 취득시는 계약상 연부금지빌로 한다. 아니고 언제다? 매매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지빌이었습니다. 그죠? 사실상 연부금지빌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넘기시면 둘 중 고르기 문제가 나옵니다. 둘 중 고르기 문제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이요. 신탁법 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요 보지 아니한다요? 예? 본다요 보지 아니한다요? 이거 위탁자의 지위전이 있을 때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본다 체크하시고 다만 신탁재산의 실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어야 됩니다. 2번이요.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미 상속세를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무상취득으로 봐요? 유상취득으로 봐요? 대가 입증이 되는 경우니까 뭐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유상취득으로. 그 다음에 3번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예?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방세법 44조 연대납세 의무 공유물에 연대납세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고 법령이 돼 있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4번입니다.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하는 경우에 주주 1인과 친족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인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대납세 의무 있고. 5번입니다. 차량기의 장비 항공기 및 주문받아 원전은 선박.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승계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예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원시 취득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5번 받고 6번이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bil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빌이래요. 아니면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을 취득세상 취득시로 해요. 예? 자, 계약상 잔금지빌이 명시한 데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7번입니다.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일이에요? 계약일이에요? 예? 증여는 낙성분리식 계약이니까 언제? 계약일. 땀만 먹지 못하도록 사람 마음은 갈 때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계약일이라고 그랬죠? 계약일.
8번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한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요, 보지 아니한다요? 본다. 예? 자, 등기한 후 계약 해제가 있었고 입증이 되니까 취득한 것으로 본답니다. 자, 그래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거지. 등기했으니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본다 체크하시고. 요거 이생진 시인의 그리움받아 성산포 고독. 나는 떼놓을 수 없는 고독과 함께 배에서 내리자마자 방파제에 앉아 술을 마셨다. 해삼한 토막에 소주 2잔. 이 죽일 놈의 고독은 취하지 않고 나만 등대 밑에서 코를 골았다. 요 시 중에 나오는 그 시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오늘 113페이지 펴시고요. 113페이지 펴시고. 자, 113페이지 보면 간주 취득 등의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을 보시는데요. 먼저 1번에 보니까 건축물 건축 그래서요. 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한 경우 그랬습니다. 양가로 1번이요. 건축물 건축 돼 있고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몇 번 나와요. 취득세에서 이제 몇 번 나오는데 건축돼 있고요.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걸 몇 번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몇 번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공법에서 건축의 정의를 배워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한다.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웠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건축법 하면서 공법에서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을 말한다고 배워요. 그러면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뭐가 남아요? 증축이나 개축 등이 남잖아요.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증축 등을 말하는 건데 증축 등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세에서 이렇게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으면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냐면 항상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증축, 예? 증축 등, 증축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멋진 말 없냐 제가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이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멋지죠? 자, 어떤 수강생 또 뭐라고 했냐면 묵묵함이라고 쓰고 합격이라고 읽는다. 어떤 수강생 그렇게 하고 어떤 수강생은 자 뭐라고 써 있어 뭐라고 읽는다. 뭐 멋진 말 없냐 했더니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그렇죠? 자, 어떤 수강생은 자 빨리 그 멋진 말 있는지 빨리 얘기해봐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은 예전에 그랬어요.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 복권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다른 수강생들 우 그러니까 더럽게 안 맞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게 안 맞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참 그런 게 안 보이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더럽게 안 맞잖아요. 식성도 안 맞고 하여튼 더럽게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안 맞는데 나중에는 이제 포기하고 살아야죠.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저희 부모님 연세가 되시면은 근데 결국은 그 거리가 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연애할 때는 꼭 붙어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다닐 때도 거리가 점점 멀어졌다가 나중에 저희 부모님처럼 아주 연로한 연세가 되시면은 서로 의지할 거는 부부밖에 없더라고요. 아니 진짜예요. 뭐 자식도 다 필요 없고 부부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서로 의지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여튼 앞으로 건축돼 있고 신축과 재축 제외돼 있다. 그럼 뭐라고 읽는다? 이렇게 써 있어도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하고 나중에 이제 이걸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꼭 나중에 이걸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럼 보실게요. 양가로 1번 본문 봅니다. 건축물을 건축, 신축, 재축 제외. 그러니까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하거나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취득했다 의지하잖아요. 이때 과세표는 뭐가 되냐? 증가한 가액입니다. 밑줄이고 증가한 가액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주취득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하고 양가로 2번 봅니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다음에 정하는 시가표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시가표액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자, 박사님 있는 내용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선박 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이요. 자, 선박 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했다 의제 간주하잖아요. 그때 양가로 1번 선박 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한다 밑줄이에요. 역시 증가한 가액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주 취득의 경우에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합니다. 가액이 증가했을 때 넘깁니다. 114페이지 넘어갑니다.
114페이지 보시니까요.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양가로 1번에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 의지하잖아요. 이때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밑줄입니다. 역시 증가한 가액 과세표준입니다. 한 줄 취득이요. 양가로 2번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 가액이 시가표준액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양가로 3번입니다. 이 경우 토지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그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목 변경, 여기 밑줄입니다.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지목 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결정 공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가를 말하는데 이것과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말합니다.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지목 변경 후의 가액에서 말하자면 전의 가액을 뺀 그 차액을 우리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세요.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지목을 변경해요.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하는데 이 밭에 토지 취득일 당시 토지 시가표준액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목변경공사를 합니다.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해서 지목변경공사 착공일 있잖아요. 지목변경공사 착공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이 토지 개별 공시가 토지 시가표준액이 얼마였냐면 1억이었어요. 토지 시가표준액은 개별 공시가잖아요. 그 다음에 대로 지목변경 후에 됐을 때 지목변경일 현재 지목변경일 현재 공시된 가격이 5억 원입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게 지목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고 의지하잖아요. 그럴 때 증가한가액 과세표준인데 지목변경은 증가한가액이라는 것은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빼는데 그때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토지 취득일 당시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지목변경공사 착공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이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이 증가한 가액 이 사례 같으면 얼마요? 4억 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4억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4번입니다. 또 밑줄이요. 판결문 또는 한편 다음에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병이 든비용이 필요될 때는 뭐로 한다? 그 비용으로 한다. 밑줄이요. 지목병이 든비용이 필요될 때는 든비용으로 한다. 그럼 이건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합니다. A라는 어떤 법인이 있잖아요. A 법인이 지목을 변경합니다. 밭에서 예를 들어서 대로 지목을 변경해요. 자, 그랬을 때 지목 변경할 때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이 얼마냐면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1억,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이 5억이에요. 근데 이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데 이 소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입니까?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예요? 에? 이 법인의 법인장부에서 지목병의 든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얼마예요? 어떤 수강생분이 2억 8천이에요. 그래서 왜요? 증가한가액 4억에서 비용 1억 2천 빼서 2억 8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뭐냐면 금방 얘기했잖아요.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서 지목병이 든비용이 입증될 때 뭐로 한다고요? 든비용이요. 1억 2천. 이 든비용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합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목 변경할 때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하는데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의 시가표준을 뺀 가액이요. 근데 이렇게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에서 지목 변경에 든비용이 입증될 때는 뭐로 한다? 든비용으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왜 대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예. 자, 그런 얘기라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과세 표준에 대한 나머지 얘기들은 우리 다음 순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가셔서 제8절 세율입니다. 세율 다시 과세 표준 별표의 3개였고 세율도 제8절은 별표의 3개입니다. 세율이 시험이 계속 시험 문제가 계속 종합 문제까지 하면 계속 나왔어요. 사실 여기 기출 문제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었는데 계속 나왔어요. 계속 나왔는데 여기에 27에도 나왔고 28에도 나왔고요. 28에도 나왔었고요. 29에만 안 나왔고요. 30회도 나왔어요. 30회도. 여기 지금 제8절의 기출문제 표시가 27회까지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데 28에도 나왔고 29에만 안 나왔고 30회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29회만 안 나왔지 계속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계속 출제가 됐고요. 세율은 역시 또 작년에 출제됐지만 또 중요합니다. 별표의 3개고. 취득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세율, 표준세율 암기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용어 설명도 잠깐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봅니다. 취득세는 보세요. 세율 구조가,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차등 비례세율.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비례세율은 이쪽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이 과세 표준 금액의 크기고 이쪽이 세율이에요. 그러면 자, 취득세는 만약에 매매로 뭘 취득했다. 일반적인 토지나 상가 같은 것을 매매로 취득했다면 미리 말씀드리면 4%예요. 취득세 세율이. 그러면 1억짜리를 취득해도 4%고요. 5억짜리를 취득해도 4%고요. 10억짜리를 취득해도 4%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자, 그래서 매매로 상가나 토지를 취득하면 무조건 4%예요. 얼마짜리를 취득하든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과세 표준과 세율의 함수가 관계가 비례 관계에 따라서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건데, 주로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이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근데 과세 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누진세율이라고 하고요. 보세요. 누진세율은요,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주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얘네들은 주로 재산이나 이렇게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은 당연히 과표 커지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네, 보세요. 이렇게 과표가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좀 받아요. 더 높은 세율을. 자, 그래서 누진세율 좀 되는데,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재산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소득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사람들은 누진세로 정되고, 근데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은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비례세율이 또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해당 세목에서 이제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됩니다. 어떠간에 오늘은 비례세율이다. 취득세는. 그래서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무엇과 뭘 차등하느냐? 취득 원인이요. 취득세는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등 취득 원인에 따라 달라지고요. 또 과세 대상,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 아닌 걸 취득했느냐, 또 납세무자,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느냐 일반인이 취득하느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취득세 있잖아요. 매매로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4%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 농지를 만약에 매매로 취득하면 3%예요.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1억짜리 농지든 5억짜리 농지든 10억짜리 농지든 세율이 똑같아요. 3%로. 그러면 보세요. 취득세는 비례세율인데 차등한다는 것은 농지냐 아니냐, 과세상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왜 들어보세요? 오늘 뭔 얘기해도 그냥 그래서 비례세인데 과세상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는 세율이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세율,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표준세율과 그 다음에 중과세율,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또 그 다음에 특례세율,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세는 세율이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법령에 있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요거요,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외울 수 있도록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외울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릴 건데요.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취득세 세율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지자체 장이 표준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취득세는. 그래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탄력적으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취득세 미리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매매로 인한 취득의 경우 표준세율이 4%인데 그러면 똑같은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는데 최대 플러스 50% 하니까 최대 취득세는 6%, 그 다음에 최저 마이너스 50% 하니까 최저 2%까지 범위 내에서 그러면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똑같은 걸 취득했는데 어느 돈은 6%, 어느 돈은 4%, 어느 돈은 2% 이렇게 각각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느냐, 더 다르게 적용되느냐. 자, 그럼 보면요. 실제적으로요. 조세정책 목적상 취득세는 탄력세를 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도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수험생이니까 법령에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취득세요. 제 8절 그 세율을 보니까 취득세 세율 구조는 취득물건의 성격 등에 따라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되고 이제 표준세율 표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 요 세율을 우리가 이제 외우게 될 거고요. 이제 외우셔야 되고 자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 그 심화에 보니까 심화에서 세율 적용 한번 보세요. 심화에서 세율 적용 보니까 1번에 지자체장은 조례정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표준세율, 오늘은 이 표준세율 요 표 있잖아요.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한데 요 세율을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걸 외우셔야 되고요.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세율에 관한 요것은 세율 암기,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에 대한 거 암기 있죠? 표준세율에 대한 거 1번.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